최근에 자산의 가치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 주식 이러한 자산의 가치들이 많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주택 가격도 너무나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부동산을 사기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이러한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절대로 살 수 없겠다. 왜냐하면 2, 3억 하던 주택의 가격이 5억, 6억,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많이 빠지면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랐던 가격 중에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더욱더 가격이 떨어질지 그리고 가격이 더 오를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물론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많은 가수요층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출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의 가격들이 좀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추후에 또 주택 공급 물량들이 확대되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또 완화되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교체로 인해 가지고 또는 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세금 정책이라든가 또는 대출 규제 정책 들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은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 누구도 지금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런 부동산의 가격들이 더 떨어진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미 부동산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을 살 때 또는 내 집 마련을 할 때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현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30대 평균 연봉을 제가 좀 서치를 해보니까 2,200에서 4천만 원 선이 이제 평균 연봉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수령액이 250만 원에서 280만 원 선. 그러니까 3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250만 원 선의 실수령액을 받으면서 이제 30대의 젊으신 분들이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평균 연봉을 받는 30대, 20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했다면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들의 교육비라든가 생활비 이런 것들을 빼고 주거비를 빼고 본인이 정작 적금이나 돈을 모을 수 있는 비용,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가지고 내가 과연 적금을 부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게 맞는지, 종잣돈을 모으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 회의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아파트의 분양 가격들이 뭐 1억, 2억 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3억, 4억, 5억, 7억, 10억을 넘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도 많은데 이런 분양 물량들을 보면서 나도 과연 저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아파트에 밤에 지나다녀 보면은 다 불이 켜져 있는데 이 아파트 한 채가 내 집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서글프고 지금은 너무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댓글에서도 이런 댓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메일들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들이나 이런 댓글들 그리고 영상 속에서도 이런 것에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김승우 회장님이 쓴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책 같은 경우에 뭐 감명 깊게 읽었다기보다는 김승호 회장님께서의 그 인생의 그런 압축된 그런 부분들을 책으로 이제 서술해 놨는데 최근에 김승호 회장님이 한 인터뷰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김승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산가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평균 30대의 연봉처럼 실수령액 200만 원이나 250만 원을 번다면 내가 자산을 통해 가지고 매달 200만 원이나 25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200만 원, 300만 원씩 벌다가 시간이 지나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 가지고 내가 조금의 수익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근로소득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투자로만 내가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김승호 회장님께서 내가 버는 월급만큼의 자산에 따른 그런 소득이 들어왔을 때, 파이프라인에 소득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자산을 늘리기까지는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 월급만큼 파이프라인에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자산이 될 수 있는 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이 필요한데, 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산에 내가 투자를 하기 전에 종잣돈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과정들을 내가 이겨내고 겪어내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제 자산가의 길로 빠져들고 부동산 투자나 뭐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10만 원, 20만 원 돈을 모으는 것, 저도 지금 적금을 넣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돈을 적금을 넣는 것은 뭐 예금 금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금을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은 적금을 넣는 행위, 내가 얼마의 일부 적금을 매달 넣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다른 주식이라든가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투자로 돌려놓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버는 소득 안에서, 또 내가 그 버는 소득 안에 돈에서 일부 일정 부분을 적금을 넣으면서 내가 종잣돈을 불려나가는 그런 행위 자체가 나의 소비 습관을 줄일 수 있고 지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배고, 이런 소비 습관들이 내 몸에 배게 되면은 내가 돈을 모으는 것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고, 그 돈을 모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산으로 환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은 10만 원, 20만 원 내가 모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식에 넣거나 비트코인에 넣거나 다른 재화들로 돈을 자꾸 이동을 시킵니다. 제가 봤을 때 종잣돈을 모으는 일정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부동산에 자산을 잃으신 분들 또는 많은 부를 잃으신 분들은 모두 다가 얘기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정석적인 얘기예요. 이 종잣돈을 모으는 게 적금을 통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적금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것은 나의 소비 습관 자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주식에 내가 10만 원씩 매달 넣으면은 그거 역시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주식을 만약에 모으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세가 좋아가지고 내가 10만 원씩 계속 넣었던 이 돈이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처럼 주식이 반토막이 나거나 만약에 주식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 원, 20만 원씩 적금을 넣거나 종잣돈을 모으는 게 별로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고 댓글을 남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내가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적금을 넣어가지고 또는 자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돈을 이동시키면서, 저는 처음에 만약에 돈을 모아야 된다면 주식보다는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는 적금을 통해서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거는 이제 저희 경험에 따른 얘기고요. 제 동생도 똑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수순들을 밟아 가지고 목적을 취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잣돈이라고 하는 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를 주식에만 계속 넣었을 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주식의 가격들이 떨어지게 돼서 3년 뒤에 3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위험한 투자자를 내가 계속 주시하고 그러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적금을 내가 계속해서 넣어서 3년 뒤에 3천만 원을 내가 모았다면 1년에 1,000만 원씩 이 돈이
주는 이자율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의 돈을 반드시 모으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기간 동안 사람도 덜 만나고 그리고 이런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을 병행해야 되는 거죠.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을 병행하면서 이제는 내가 돈을 모으는 기간 플러스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시기를 본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이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정말 조정을 많이 받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반드시 기회를 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까요? 내가 종잣돈을 모아놓은 사람, 내가 돈, 시드머니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부동산에 가가지고 계약금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고 미부장 물량들이 넘쳐났을 때 내가 그 많은 물량들 중에 그래도 입지가 좋고 향후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그 부동산을 초이스해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달콤한 열매를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회가 곧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공포,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감,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들이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종잣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확보한 사람만이 이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운이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줄 알았다면 더 많은 부동산을 사놨겠죠. 더 많은 것을 준비해놨겠죠. 하지만 그런 리스크 해지에 대한 측면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최근에 큰 폭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운이 왜 좋았는지 그리고 그 운이 왜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운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 저 말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운이 왜 좋았느냐? 부동산을 샀기 때문이에요.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를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을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가지고 있었냐?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트코인을 샀고 그리고 주식을 샀고 부동산을 샀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사고 이더리움을 샀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왜? 이런 아무런 무형의 자산이 폭락을 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웠겠죠. 주식을 샀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웠을 거예요. 부동산을 살 때도 너무나 지금 이거 꼭지 아니야? 너무나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산의 가치들이 올라가면서 많은 수익들을 남긴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두 실행을 했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종잣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잣돈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샀고 비트코인을 샀고 그리고 주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종잣돈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씩 내가 아낀 그 돈을 가지고 실행으로 옮긴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작은 돈들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10만 원, 20만 원을 내가 적금을 넣어가지고 언제 내가 10억이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 아파트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생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적금을 넣고 돈을 모으는 습관을 내가 유지를 하고 이번 달에 내가 지출을 얼마나 줄여야 할지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난달에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지출했다면 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내가 스스로 짜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내가 선택하고 집중해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 그게 성공이 됐던 실패가 됐던 반드시 나한테 큰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돈도 벌고 그리고 경험도 얻으니까 좋겠죠. 만약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실행을 하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10만 원 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못 사니까 내 집 마련 하지 못하니까 난 그냥 오늘 치킨에 맥주 먹을래. 친구들하고 그냥 오늘 하루 살다가도 즐겁게 살다 죽는 게 좋지 않겠어? 자기만의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이 집값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렇죠. 이 많이 오른 집값을 보지만은 이 집값을
보면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 목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내 집 마련을 했을 때도 20년, 30년, 40년 전에도 이 아파트의 가격, 주택의 가격은 늘 비쌌다라는 거예요. 늘. 그리고 여전히 늘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와 현재 속에서 늘 이 주택을 사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사지 못하고요. 그리고 주거권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요. 내 아이들까지. 그리고 이렇게 비싼 주택 가격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주택을 사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데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니까 나는 얼마를 모아야 할까? 그리고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저녁에 술을 먹지 않으면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내가 담배를 끊으면 나한테 어떤 플러스 효과가 있을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인생을 성장시키고 내가 성공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의 시장이 조정을 좀 일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진짜 원하는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종잣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모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